안녕하세요. 우즈벡 가이드 박정규입니다. 오늘은 나의 우즈벡 결혼 원정기 제4편 타시켄트로 돌아가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날 때 그때 느꼈던 그 감동들을 제가 만든 카페에다가 제가 옛날에 올려놨습니다. 글을 직접. 제가 작성한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앞편에 제가 찍었던 영상들, 그러니까 나의 우즈벡 결혼 원정기 뭐 1편, 2편, 3편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 그녀의 이름은 우미다이다. 남들이 예쁘지 않다고 해도 나에겐 그녀는 천사였고 세상에 그 어떤 여성보다 아름다웠다. 장인에게 결혼 성낙을 받고 우리 일행은 하룻밤을 그곳 남한간에서 묵을 수 없기 때문에 곧장 밖으로 나와 다시 타시켄트를 향해서 출발했다. 남한간에 올 때는 화창한 날씨였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눈발이 한두 개씩 날리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이 구경거리가 있는 것처럼 무리지어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다. 배웅인지 구경인지 모를 정도로 동네 주민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봤다. 이 장면은 제가 그때 이제 결혼 선날을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노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나올 때 눈발이 막 날리고 동네 사람들이 딱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좀처럼 보지 못한 그런 다양한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기분도 좋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날 이후로 아내에 대한 소문은 그 동네 모두 퍼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꼭 아내를 책임져야 하겠다는 의무감까지 들었다. 동네 아파트 단지가 매우 컸다. 여기저기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 동네에 올 때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았지만 갈 때 오히려 아파트 전경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아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 대부분 아파트들은 5층짜리였고 20여 채의 아파트가 한 단지로 구성된 듯 했다. 무엇보다 보기가 좋았던 것은 큰 고목들이 아파트 주위에 보기 좋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곳에 사는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서로를 모두 잘 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도 잘 알고 지낸다고 한다. 거기 우리 집사람 그 동네 가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A 단지에 1동, 2동, 3동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A 단지에 있는 사람끼리도 다 알고 B 단지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지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아주 큰 고목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기 가니까 다 이게 배버렸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지금 이게 큰 고목들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런 큰 고목들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어느새 승용차는 아파트를 뒤로 멀리 달리고 있었다. 정겨운 아파트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국적인 아파트 모습이었지만 그녀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니 정겹게 보였던 것이다. 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러다가 차가 못 가는 것 아니냐라고 가이드가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큰 눈이 내려 돌아가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다. 필자는 별 걱정이 없었다. 그냥 눈이 팡팡 와서 못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지 못하면 그녀와 눈 속에서 멋진 데이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시골 아가씨와 눈 속에서 데이트만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제발 누나 펑펑 내려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거 진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눈이 노는데 진짜 눈 팍팍 내려가지고 못 가고 이제 결혼 승낙을 받았던 우리 마누라 우미다랑
눈 속에 데이트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는 내 마음을 모르는 듯 무심히 그녀와 하염없이 멀어져만 갔다. 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눈을 간질나게 찔끔찔끔 내리십니까? 왠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남한강 시내가 한눈에 들어올 때쯤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가이드는 큰 눈이 내면 안 되는데 내 속을 모르는 채 눈 타령만 하고 있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칭간산을 오르고 있었다. 이 칭간산이 아니라 그냥 페르발이라고 전산맥 그런 높은 산이에요. 하여튼 그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을 올라가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모두들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 많은 차들의 타이어에 의해서 눈은 얼거나 쌓이지 않아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하염없이 느리게 운전이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기사도 피곤한 듯 잠시 밖에 내리자고 했다. 필자도 차 밖을 나와 차가운 공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펑펑 내리는 눈을 맞고 싶었다.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눈밭을 그리고 싶었다. 차 밖을 나오니 하염없이 내리는 한방 눈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다. 아마 이 눈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오염되지 않은 대자연은 물일 것이다. 그래서 눈을 맛보기까지 했다. 아무래도 그게 천산산맥 끝자락에서 내린 눈이라 깨끗하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 눈을 먹어봤습니다. 담배를 한 대 꼬아 물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한 줌 쭉 빨았다. 유난히도 그날의 담배 맛은 일품이었다. 아름다운 신부가 나에게도 생긴다고 생각하니 담배 맛이 더 좋았던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그날의 피운 담배 맛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름다운 신부와 데이트를 생각하면서 하얀 눈 속에서 피우는 담배. 누구나 한 번쯤은 몽상에 잠기지 않았을까. 잠시 후 가이드가 아이고 추워 빨리 차에 갑시다 라고 말했다. 몽상에 취한 나는 그의 소리에 약간 아쉬운 듯 자동차로 들어갔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지금도 그날 밤이 추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눈은 계속해서 소록소록 내리고 있었고 우리 일행은 새벽 1시쯤 되어야 타시켄트에 돌아왔다. 최소 6시간은 걸린 듯하다. 제가 그러니까 우즈벡 나의 결혼 원정기 부분에서 이 타시켄트 돌아오는 그걸 꼭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생생했거든 그게. 여러분 기분 아시죠? 예? 여러분이 첫사랑 고백을 받았어요. 자, 첫사랑 고백을 해가지고 여자의 성덕을 받았어.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별한 게 아니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 소연이가 내 사랑 우미다 나의 사랑을 받아줬어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이 새록새록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때 돌아갈 때 그때 지금 내가 10몇 년이 지나도 그 순간은 잊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별 내용도 없는데 돌아갈 때 그 심정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제가 이 글을 읽어볼 때쯤 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글을 읽어본다면 옛날 기억이 소록소록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 카페가 지금 거의 다 망하기 직전이네요, 진짜. 운전자 한 분 계시는데 요즘 바빠가, 아이고, 돌보지도 않고, 제 12년에 12년 넘은 13년에 인생을 함께한 카페인데, 개판 다 돼버리네, 개판 다 돼버렸어. 관리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원들은 다 빠져나가버리고, 방문수도 뭐, 최저전에 최저. 야 진짜. 아무튼, 제가 여가부 때문에,
카페라 생각이 아작이 났네요. 제 카페도 옛날에 제가 그때 겪었던 걸 갖다가 수필처럼 제가 올려놨는데, 가슴이 좀 아픕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 다음에 제가, 5편, 우리 마누라하고 데이트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로, 영상으로 담은 게 영상은 없습니다.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